청약 가점제, 내 점수로 아파트 청약 당첨될 수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전고가를 갱신하는 거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0.5% 금리 인하 소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그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장 역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일부 인기 단지 아파트 청약률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청약 통장을 드디어 써먹을 시간이 온 건지, 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인지, 그리고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약 가점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 무주택 기간. 두 번째, 부양 가족 수. 세 번째, 청약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청약 만점은 84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세 가지 조건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점 계산할 때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점을 잘못 입력한다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동안 청약도 제한되니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 산정입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고 혼인을 했다면 만 30세 이하라도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예를 들어 30세이신 분이 청약할 때 30세라 무주택 기간을 30년으로 입력하거나 만 19세 이후부터 계산해서 11년으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경우, 그러니까 돌싱인 경우도 있겠죠. 28세에 결혼해서 38세에 이혼했다면 30세부터 계산해서 8년이 아니라 혼인한 28세부터 인정되어 무주택 기간은 10년입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수 산정입니다.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사항이니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인정되는데요. 많이 하는 실수는 첫 번째, 나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내가 세대주라면 부양가족은 3명인데요. 4인 가구라 생각해서 4명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집중하셔야 합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합니다. 부모, 조부모라 해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 30세 이하여야 하고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도 제외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재혼한 경우의 자녀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수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납부한 사람과 50만 원씩 납부한 사람이 청약 가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청약 납입 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2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0만 원씩 10년을 납부해야
1,200만 원이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25만 원씩 4년만 납부해도 1,200만 원이 인정되어서 6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이라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공공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납입 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공분양은 현재도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청약 점수는 몇 점이 돼야 당첨이 되는 걸까요? 최근 7월에서 8월 분양한 서울의 인기 단지만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청약 커트라인의 평균 점수는 65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60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라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 49점입니다. 그럼 부양가족에서 점수를 더 올려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4명에서 5명은 돼야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얼마 전 분양한 서초 레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당첨만 되면 수십억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인기 단지였습니다. 청약 경쟁률 역시 527대 1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청약 취소분이 50가구나 나오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도 이어졌습니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국토부 전수조사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십억의 아파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가가 15년 이상 무주택에 부양가족도 4, 5명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야 청약에 나섰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튼 웬만한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청약보다는 입주한 지 2, 3년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매도 물량, 거기서 급매물을 잡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